그래요. 다만 너무 그러니까 또 이 모르겠어요. 제가 배움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영상을 보면요, 뭐 진짜 어떤 저하고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삶이 힘드신 분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좀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떻게 뭐 힘들다니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다가도 뭐 엄청 잘 살고 있는 사람 보면은 아, 너 왜 이렇게 살지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비교하고 뭐 결정론 나오고 얘기는 결국에 또 빠질 테니까 다른 얘기로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만을 딱 놓고 보자면 언제나 그랬듯이 그래야 되죠. 일단 그래서 어떤 실패가 반복된다는 게 정말 무서운 게,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걸 목표로 잡아도 그거가 실패하면 더 크게 다가오고, 근데 거기다가 어떤 이 목표가 높다는 것도 이 큰 목표를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면서 그것이 결정론이나 뭐 허무주의나 어떤 제가 보통 갖고 있던 어떤 네거티브적인 그런 것들과 합쳐지면서 엄청나게 커진 것 같습니다. 어떤 이거를 막고 있는 거죠. 이 제가 어떤 생각하는 목표랑 지금 하는 현실 중에 간격을 얘네가 채우고 있는 거죠, 큰 벽으로. 그래서 이거를 우선 깨야 되는데 일단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계획을 하고 지키는 거 진짜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말이 쉽지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그걸 지키는 거지. 지키는 저는 목표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정승재 선생님께서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럼 아예 그냥 목표를 낮춰버리라고. 그러면은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답일 것 같다는 생각 들긴 하는데 고질병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저렇게까지 안 목표를 크게 잡는 거, 언더도 자처하는 거 자체가 나중에 보면 정말 미련하다고 할지 모르는 선택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계속 도전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도전을 하는 건 좋은데 여기 노력이 안 뒤따라주면 실패라고 부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제대로 부딪혀봐야 나도 알고 적도 알 수 있는 건데 항상 제대로 부딪히지도 않고 계속 비껴가고 저 일부러 안 하고 그러니까 특히 이번만 봐도 제대로 안 했잖아요. 제대로 이번 내신만 봐도. 그러니까 일단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실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계획을 하고 지킨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계획을 하고 지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아예 그냥 안 해버릴 때가 있잖아요. 계획을 해버리고 아예 안 해버려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하기가 귀찮으니까, 내가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핸드폰 갖고 해버리고 유튜브 그냥 보면은 1시간 2시간 가버리고, 그리고 그런 것도 빠져들면 하루 그냥 날리고 이틀 3일 일주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게 또 쌓여가지고 1년 된 거 2년 된 거 결국 이런 사태까지 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하면서 이 실패도 쌓이지만 성공도 쌓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실패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딪히는 거는 다 자기한테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그걸 막 깨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거가 일단 제 생각이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벽을 깬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니까. 특히 이번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학원을 끊고 나서, 수학학원을 끊고 나서 정말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순공이라고 하죠. 한 20시간도 안 될 거예요, 수학 자체를 공부하는 거가.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나락까지 떨어지는 걸 봤는데 제가 나름 그래도 90, 80은 나오던 해였거든요, 수학 시험이, 중학교 때는. 근데 물론 뭐 유형만 그냥 달달 외웠다지만 학원에 가서 그리고 숙제 제대로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수학 공부했다고 보기 솔직히 좀 어려운 건데, 근데
근데 그럼에도 그래도 연습량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나름 하긴 물론 정상적이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수학을 놓진 않았던데 정말 진짜 하나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수학 학원이라는 걸 끊으니까. 저런 인간인 것 같아요. 그게 지금까지 누가 안 시키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적어된 것 같아서 좀 두려워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또 나중에 성인 되면 더 크게 두드러질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무 시킨 사람도 일단 없고, 얼마나 그래요. 대학생 시절 뭐 하고 뭐 그러면은 또 정말 인생이 날아가는 거 한순간이구나를 느낀 것 같고, 이번에. 그래서 내가 안 하면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걸 또 느낀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나중에는 특히 뭐 수학학원 돈 내고 어떻게 시키지만은 심지어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다닐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근데 또 그게 있죠. 또 실패가 반복되다 보니까 또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는 남한테 너무 평가받으려는 게 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남한테 잘 보여야지. 특히 공부 부분에는 옛날부터 제가 나름 뭐 물론 다 그렇겠지만 초만 받는 사람이었고, 그런 게 뭐 사실 뻔한 얘기죠. 이제는 뭐 옛날부터 뭐 천재 소리 들었고 뭐 그랬고 뭐 그랬다 보니까 그냥 남한테 잘 보이는, 특히 뭐 어른이나 공부 선생님들한테 잘 보이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참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그런 것도 또 그런 것 같아요.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기대 같은 것도 또 실패를 하게 되면 더더욱 큰 벽으로 다가오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진짜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수학이나 영어나 각종 과목들이 다 전부. 그래서 뭐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올라갈 길밖에 안 남은 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내신으로 대학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런 것도 있고, 뭐 근데 어쨌거나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대학에 목표를 안 뒀으면 좋겠어요. 저 자신 개인적으로. 근데 현실 쉽진 않죠, 사실. 대화를 안 가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도. 물론 그런 사람은 애초에 대화를 안 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해야 된다는 건 알았고 이제부터 해나가면 될 것 같고, 근데 정말 빡세게 해야 된다는 건 알죠. 정말 해야겠다는 게 느끼는 날인 것 같아요. 늘. 그래서 참, 그러니까 이 꿈하고 현실의 간격이 높지 않다는 게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큰 리스크고, 물론 너무 이 프레임에 갇힌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이 큰 꿈이라는 프레임에 계속 자기를 하는 거죠. 나는 큰 꿈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상관없는데, 딱 그 순식간에 나왔던. 근데 인지를 해도 바뀐 게 없다는 게 모르겠어요. 진짜 인생이 참 엄청 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안 하는 게, 제가 정승 교수님이 말하셨던 그거 같아요. 큰 꿈을 가졌는데 노력이 그만큼 뒤따르지 않아서 항상 괴로워하는 사람이라고. 그게 딱 진짜 저거든요. 좀 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놔버릴 필요가 있다는. 안 나시는 걸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된 이상 정말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이제부터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어느 정도 제 얘기가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정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식상하지만 1등급을 달성할 겁니다. 이번 아니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제가 가진 그게 우선 제 목표입니다. 정말로 인지하는 내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 목표를 낮추지 않고. 참. 그래서 그럴 거고요. 네, 그 정도 하고, 두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은 진로 부분인데, 진로가 참 많이 바뀌었어요. 생각해보면은 초등학교 때 과학자나 뭐 이런 거 했던 것도 있고, 중학교 때는 사실은 막연하게 뭐 경제학자 이 느낌이었고, 또 고등학교 때는 잠깐 뭐 물리학자였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나는 대통령 아니 정치하는 사람으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일단은 하나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번엔 좀 확고하다는 것 같아요. 아마 경제학자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엔 좀 확고하게 잡혔고요. 왜냐면은 일단 여기에 대한 논지는 일단 아까 얘기했던 그 언더독이랑 그 대통령 엄청 큰 꿈이잖아요. 그렇다 그런 게 좀 들어간 것 같고, 뭐 심리적으로는 좀 거시적으로 그런 것 같고, 미시적으로는 이제 요즘에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특히 이번에 이준석 대표도 그랬지만은 전에 그 서울시장 누구였죠? 박영선 씨랑 오세훈 씨 나와가지고 했던 거에서 감명을 받았어요. 일단 오세훈 씨 말하는 거에서 약간 감명을 받았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준석, 일단 그때는 약간 1차적으로 받은 거였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 당대표죠 이제. 근데 옛날부터 그래도 솔직히 옛날에 기독교 근본주의였을 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왜냐면 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막연한 거였는데, 근데 막연하게 보수 쪽을 지지하고 있었는데, 그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당할 때도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랬었어요. 진짜 막연하죠, 진짜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리고 뭐 홍준표 응원하고 그런 게 있었었는데, 홍준표 응원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페미니즘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근본주의자 시절이죠. 그 이후로도 사실 여파가 좀 뭘 그래프로 보면 하락세긴 했는데도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관심 많은 주제인 페미니즘 관련 이슈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토론 거치고 뭐 이준석 대표 거기서 알게 된 거예요. 그때는 최고위원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님도 그때 처음 알게 돼가지고 뭔가 상식 있는 사람이다 이 정도로 인지하고 있었었는데, 그냥 계속 보다 보니까 특히 이번 당대표하고 당대표 전에도 뭐였었죠? 아마 좀 알았었던 걸 기억하는데, 당대표 하면서 확 떴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특히 근데 저는 근데 이 정치라는 어떤 이념적 성격에는 일단은 공부할 게 너무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약간 오른쪽으로 뼛속까지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거의 근간이 제 어떤 정치적 입장의 근간이 어떤 논리적 이성과 어떤 사고가 아니라 그냥 어떤 기본적으로 근본주의자였던 시절의 기억인 것 같아서, 일단 이 기초를 다시 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막연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경제나 그리고 특히 정치, 행정 그런 부분에서 기초를 좀 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사실 어떤 정책적인 평가보다는 그냥 이 사람 마음가짐이나 어떤 인간적인 그런 거에 약간 좀 끌리는 그런 느낌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좌파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런 느낌이고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좀 구체적이진 않죠, 어떤 진로라는 거에 있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는, 그리고 또 저의 특징이 또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리주의자거든요. 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복이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으로서, 아니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논리 구조는 이거네요. 행복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많은 사람의 행복은 더더욱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줘야 된다. 물론 그것도 사실 근간은 개인주의에 있기 때문에 어떤 공리를,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저도 굉장히 이것도 다른 주제로 하나 끌어갈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두 명의 행복을 위한 한 명의 희생이 맞는가, 그리고 그 한 명이 나라면은 그거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아니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피해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 지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뭐 딱히 얘기를 하자면은, 왜냐면은 사실 개인의 입장에서는 행복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이런 주장까지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나가 행복할 수 있으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도 괜찮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의 논리 구조도 보면은, 내가 만약에 전 어떤 인생을 통틀어서 3의 행복을 얻을 수 있으면은, 플러스 3의 행복을 얻을 수 있으면 나머지는 마이너스, 사람들은 나 마이너스도 상관없지 않냐, 이런 사실 지금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입장이긴 하죠. 근데 이걸 어떻게, 논리적 구조로는 일단 반박은 안 되잖아요. 일단 개인의 행복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어. 물론 근데
실제적으로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모두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해? 특히 나 때문에 뭐 이런 거로 하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주장이긴 한데 어쨌거나 뭐 세분화시켜 보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무단횡단이라던가 뭐 그런 것도 해도 되지 않냐 라는 논의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런 주장은 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거 관련으로 해서 그런 교수님들한테 대학 교수님들 이메일을 다 읽더라고요. 친구한테 저도 알게 된 건데 어디서 자문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고 어쨌거나 약간 샜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할 생각이고 그리고 공의주의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고 특히 어떤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굉장히 이 얘기도 굉장히 관념적인 거긴 해요. 특히 아까 얘기했던 개인주의하고 결부돼서 어쩌면 약간 명예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멋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특히 이번에 오늘 봤던 건데 어제죠. 시간으로 전 지금 4시 지금이 한 네, 6시거든요. 6시네요. 아까는 4시였는데 아까 그냥 충전을 했거든요. 배터리가 늦게 끊었어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어제 뭐라고 했냐면은 조국 후보가 그러니까 그래서 좀 인간적인 거긴 한데 조국 후보가 아니죠. 조국 장관이 이제 자기 죄가 아니야. 물론 뭐 자기 부인의 죄인데 부인이 잘못을 해가지고 뭐 부인이나 뭐 뭐 딸이나 뭐 그런 분들이 지금 아마 유죄를 선고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그냥 유장관이라고 유장관이 아니죠. 유승민이고 그거는 조 장관한테 조 장관이 그걸 보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족죄다 뭐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넘어가는 걸 보고 나 같으면 각시한테 그렇게 안 하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었고 일단은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특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도 그래서 다른 얘기 완전 반대되는 얘기긴 한데 윤석열 좀 옛날 이슈인데 윤석열 후보 장모 문제 나왔을 때도 그 이준석 후보가 그럼 김어준 씨한테 좀 상징적이죠. 좌파 특히 거기 패널이니까 이분이 뭐 윤석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럼 장모를 보고 아내를 사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그런 가끔 나오는 펀치라인이 있어요. 약간 펀치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굉장히 저는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아직은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아직은 아직 어떤 정책적인 뭐 사회에 도움을 준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인간적으로 멋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잠깐만요. 그 같은 거 무섭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6시니까 이제 일어날 때가 됐죠. 아빠라든가. 그래서 결론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정말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근데 정치인이 물론 공인이긴 하지만 가장 큰 특히 오늘도 어제도 홍준표 후보가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서 느꼈어요.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뭔가 사명감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정치인들이. 근데 홍준표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제 검사 시절 때 깡패가 많이 찾아와가지고 국회의원 못 건드리지 않냐. 그래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의원 했다. 근데 그것도 처음에 얘기한 게 한 삼성까지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참 느꼈죠. 뭐 일단은 굉장히 솔직하다는 걸 첫째로 느꼈고 두 번째로 이런 얘기도 나오는구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어쨌거나 뭐 정치인이 뭐 꼭 어떤 그런 거 꼭 뭐 국민을 위해서 막 그런 완전히 그렇게 신성시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우병우 누구예요? 민정수석 분이 고3 때 왜 검사가 되고 싶냐 했을 때 뭐 사회를 바꾸고 싶어서다 그렇게 얘기한 거랑 오버랩되면서 특히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신성시 될 필요는 없다는 걸 느꼈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어쨌거나 그런 게 지금으로서는 많다 이 정도 얘기. 또 모르죠. 근데 또 직접적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또 지루해서 안 할지도 모르고. 저는 아직 좀 관념적인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도. 그래서 그리고 사실 정치인이라는 게 특히 현실적인 벽이 있잖아요. 일단은 스카이에다가, 특히 우리가 아는 분들 거의 다 스카이시죠. 보면은 가끔 중앙대, 서강대 뭐 이런 분들 계시긴 하는데, 특히 노무현 분 같은 경우는 고졸이시기도 하니까. 근데 그래도 그런 분들 일단 스펙이 일단 있고, 그리고 일단 그런 것들 너무 일단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 뭐 정치인한테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정치인은 능력이 일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누구보다도. 근데 그런 면에서 현실적인 벽이 있죠,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또 사실은 너무 인간적인 그런 거에 좀 끌리는 거가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을 수가 있죠. 제가 저한테 스스로한테. 뭐 그래요.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학교에 그런 애가 있었거든요. 대통령 하겠다는 애가 있었는데, 하겠다는 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가 특히 전교회장 선거도 나왔고, 솔직히 전 걔를 찍었거든요. 아니, 근데 낙선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떨어지고. 그리고 뭐 하는 행보를 보면은 하는 시간에 늦기도 하고, 뭐 공부도 그냥 그저 그런 거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애가 대통령 하겠다고 얘기한 거 보니까 정말 저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꿈은 높은데 현실이 시궁창이라는 얘기가 자기 자신한테도 힘들지만 남들이 보기에도 좀 안쓰러울 수 있다는 생각도 들면서 제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 같아서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타인을 바라볼 때도 전 아직도 제 철학이 약간 명확히 정립되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 얘기하면서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그래서 정치인을 하고 싶은 이유가 있었고요. 앞으로 뭐 바뀔 수도 있죠. 특히 실무적인 거에 들어가다 보면은 현실적인 벽도 있을 거고. 만약에 특히 근데 그런 게 언더독 제 것이 그런 거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렇다고 치고, 특히 엄마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하겠다고 하니까. 아무튼 뭐 그렇게 치고, 그리고 그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근황 얘기를 또 얘기해보자면은, 어쨌거나 그렇게 하고 하는 동안에 인터넷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까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봤고요. 일단은 영화도 꽤 봤고. 근데 영화를 사실 거의 안 봤죠. 유튜브를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았고, 그 다음으로는 아마 웃긴 대학이라는 사이트일 거고, 다음으로 게임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특히 요즘 정치를 많이 보지만 그전에는 그냥 래퍼나 음악이나 아니면 개그,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 영화 뭐 이런 느낌으로 봤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강의 같은 것도 보긴 했었죠. 그런 거 보다 보면은 진짜 시간이 훅훅 가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뭐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유혹에 제가 약하기 때문에, 뭐 왜 그런지는 지금까지 설명을 했었고, 그런 굉장히 큰 유혹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없었던 유혹인데, 뭐 옛날하고 비교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요즘 시대에 나온 이런 신문물 같은 것도 너무,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자극이 너무 강해가지고 제가 버텨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음란물 문제도 있죠. 그렇다 보니까 얽혀 있어요. 이런 게 푸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참 인생이 힘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근데 또 아까 뭘 봤냐면은, 저는 유튜브에서 충전하는 동안 약간 마약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으로 뭘 들었냐면, 마약 하는 사람이, 지금 생각해 좀 소름 돋는데,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디버깅인가? 그런 상태가 들어서 엄청 약간 뭐 간질병 환자같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걸 인지를 못하고 그렇게 걷고 다닌대요. 정말 뭐 공포 영화에서 나올 만한 그런 비주얼로 막 손발 막 움직이면서 발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움직이는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굉장히 큰 자극이 강한 약물들인데, 근데 그게 되는 경로가 대부분 뭐 호기심, 우울증 뭐 그런 거 있어서도 그런데 그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 타인이 그냥 강제로 주입을 해버려가지고. 근데 마약 같은 거는 어떻게 자기 이미 들어간 이상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심각한 범죄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살인보다 더한 범죄일 수도 있는데, 고통의 총량으로 보면은. 근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진짜 힘들죠. 정말 진짜 사는 게 고통일 거예요. 그런데도 특히 도파민 성취라는 게 있어가지고, 전 영상에서도 본 기억이 나는데, 그게 자극이 한번 커지면은 다른,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면 라면으로는 끼니가 맛있다고도 못 느끼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마약이 있으면은 그냥 일상생활이 그냥 무너지잖아요, 완전히.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너무 불공평하다는 일단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떤 세상이 공평하다는 그런 게 굉장히 착각이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특히 그런 거 말고도 결정론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가 많죠. 왜냐면 그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특히 그 마약의 어떤 랜덤에 따라서 어떤 마약은 그냥 인간의 의지로 못하는 그런 약물도 있다는데, 그런 걸 강제로 주입하다고 생각하면은 진짜 하소연할 데도 없죠. 진짜 악이잖아요, 말 그대로 악 그 자체인데, 그런 게 버젓이 그냥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인생이 참 그런 분들 보면 동정심이 들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어쩌거나 그 정도로 하고. 근데 그런 거 보다 보면 제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 마약 같은 느낌의 핸드폰이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그리고 방금 아까 생각난 건데, 일단 저는 또다시 또 저를 관통하는 문장 중에 하나는, 제가 뼛속까지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거하고 감성하고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제가 가진 감성하고. 그래서 어떤 현상을 분석할 때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점이라던가 점성술이라던가, 특히 제 친구가 그냥 농담으로 얘기했던 건데, 뭐 무슨 이름은 뭐라더라, 무슨 이름은 뭐라더라, 뭐 그런 것들 보면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게 어떤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게 정말 손에 꼽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뼛속까지 그래도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그래도 나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이성적인 감정을 따라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학원에 갑자기 안 가버린다던가, 그런 걸 해버리는 건 감성적인 거잖아요, 분명히. 심지어 그래서 방어기제도 사실 작동을 안 하거든요, 저는. 그냥 내가 병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그래서 어떤 이성적인 걸 계속 쫓았다 보니까 어떤 거기에 반대되는 감성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나 병신이구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들다 보니까 어떤 실패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은 방어기제잖아요,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이성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그런 거 생각하면 잘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냥 너무 슬퍼요, 어떤 이성적인 것들이 안 들어준다는 게. 그렇고요. 그래요. 아무튼 그게 다예요. 네. 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일단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했거든요. 제가 그건 굉장히 자부할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특히 과거 얘기도, 과거 얘기보다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많이 했고, 진짜 별의별 방법 다 써본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나오는 동기부여라던가, 특히 저도 이성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제가 판단을 잘 못하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판단하는. 근데 무의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다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특히 뭐 유튜브에서 뭐 공부 잘하는 법 이런 법 굉장히 많이 찾아본다던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감성적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컨트롤되지 않는 채로 그냥 막 몇 시간이고 적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제 삶을 맞추려다 보니까 일어난 문제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특히 이번에 그 책을 보면서 느꼈거든요. 내가 아니라 뇌가 잘못한 거야 라는, 평소에도 그냥 생각하던 문장인데 이 책으로 있더라고요. 특히 서울고등학교 자습실에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봤더니, 근데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꽤 달라서 모르겠는데 뭔 내용이냐면은 그게 타입이 있다는 거예요 뇌에도. 그래서 어떤 성향을 구분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사실 근데 자체는 그냥 인식할 만한 부분인데 그게 굉장히 구체적이더라고요 뇌 타입이.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제 타입은 타입 3인 것 같은데, 어떤 것에 집중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파지를 못하고, 근데 그 대신에 어떤 동기부여가 돼 있으면은 잘 판다는 거예요. 특히 노무현이나 그런 사람이 그랬었고, 그리고 어떤 좀 철학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뭐 어떤 책을 다독을 하고, 그리고 남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어떤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고 좀 열려 있고, 그런 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딱 약간 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혈액형 같은, 일단 저는 일단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인데, 물론 이성이란 제가 생각하는 이성이란 것도 어느 정도 편향돼 있으니까 그것도 늘 감안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적으로 편향돼 있냐면은 이 유사과학이라는 거에 너무 반감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성을 쫓다 보니까 이성이 아닌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성적이지 못한 판단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약간 그 사람이 약간 말하는 거라던가, 근데 약간 옛날 책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 폰트 같은 것도 약간 옛날 동기부여 약간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막 책의 첫머리에는 막 색깔로 된 큰 글자 들어가고 뭔 얘기인지 모르시려나. 어쨌거나 그러고 일본 사람들은 어떻더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독도는 뭐 누구 땅이다 갑자기 그런 얘기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근데 뭐 요즘 옛날 책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근데 그 사람 경력을 보면은 무시할 만한 경력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판단하는 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 사람이 주장했던 대부분은, 중요한 거는 사람마다 이 타입이 굉장히 다르니까 다르게 교육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교육은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근데 그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연고 TV였나, 그런 연고 TV나 뭐 소린 TV나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일단 공식력 있는 사람인 건 맞고, 그리고 성공까지 했던 어떤 롤모델까지 삼을 수 있는 만한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저를 맞추었던 거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마인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완전히 반대가 된 거죠. 주격전도가 된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사람이 특히 어떤 동기부여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영상들은. 그래서 이 사람의 동기대로 늘 생각을 해야지 하는 게 많았거든요. 특히 근데 공부법 측면에서 그런 거를 꺼내가야 된다고 지금에서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공부법이 아니라 동기부여 측면에서 그거를 봐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공부법이 아니라, 어떤 공부법은 그래도 가져갈 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기부여는 굉장히 다른 측면이잖아요. 특히 그리고 저는 완전히 동기부여를 그런 측면에서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측면이라, 특히 제가 이성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지금 다 알거든요. 나름 동기부여 한다는 책을 다 보면 뭐 앞으로 나아가라, 뭐 각각 바리에이션으로 뭐 첫 번째로 뭐 해라, 두 번째로 뭐 해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강박관념을 가졌던 게 아닌가, 그 사람 책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다른데, 특히 저는 타입 3 뇌로서 해야 될 게 다 다른데 그걸 느꼈어요.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저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최근에 느낀 건데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표. 그래서 이런 생각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좀 위험한 거긴 한데, 큰 꿈을 잡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내가 따라주니까 큰 꿈을 잡으라는 얘기가 제 친구한테도 좀 들렸었고, 그리고 뭐 이론적으로는 맞잖아요. 근데 정승재 선생님 얘기한 거랑 반대긴 하죠. 목표를 작게 잡으면은 이것만 성취를 해도 될 거다라는 거고, 사실 근데 그게 전 아직 이성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언더독 현상이 그 전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언더독 마인드가 있으니까 아직은 저는 늘 큰 꿈을 찾겠다는 그런 얘기 있으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인생이,
언더독 형상도 보면은, 언더독 마인드도 보면은, 일단 여기도 기독교 근본주의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뿌리에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어떤 기독교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교회라는 것 자체가 물론 뭐 자기들이 길이 잘못했다고도 하지만은 언더독 현상이 심하거든요. 특히나 완전 마이너 중에 마이너이기 때문에 제가 다녔던 특히 교단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보통 이 마인드 자체, 거기 기독교 근본주의 마인드 자체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린 언더독이다, 특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마인드가 저한테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 롤모델 중에 한 사람인데 이순신 장군님이었는데 특히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옛날부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합쳐지다 보니까 언더독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수단이 잘못됐다고 해도 어떤 목적 자체가 빛이 바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것에서 들어갔다고 해도 여기서 행복을 창출할 수만 있다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하잖아요, 이게. 사실하고 좀, 그리고 이성하고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죠. 특히 주체사상 들면 편해요. 북한의 주체사상. 야, 진짜 아직도 발음이 안 되네. 주체사상이 있는데, 만약에 북한 주민들이 거기에 완전 감화돼가지고 굶어 죽으면서까지 거기에 대해서 행복하다면은 저는 그것들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체사상이라는 사상이. 근데 일단 그게 안 되니까 일단 일차적으로 문제고, 두 번째로 뭐 인권 문제가 있죠. 어쨌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거나 저는 일단 마인드가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결과가 이게 얼마나 행복을 줄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 근데 이 마인드 자체에서 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나는 언더독이니까 지금 어쩌면 세부적인 거 안 봐도 괜찮다라는 스트에서 봤던 그게 저한테 일단 적용되는 거 같고, 일단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세서 이게 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이 언더독 마인드를.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된 이상 그냥 청와대로 갑시다. 네, 밀어붙입시다 라는 의견이 있어요. 근데 언제나 그러니까 참 이성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는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하겠다, 이 정도가 있겠고, 근데 F는 그냥 우직하게 가겠다는 얘기죠. 특히 근데 언더독 마인드가 있으면은 독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독하게 가볼 겁니다, 앞으로는. 근데 일단 그러니까 언제 놓을 거냐 이 얘기도 중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언더독이 있어도 노력이 안 따라주면 헛가지다 보니까. 시간이 몇 시죠? 6시 27분이네요 7시인데. 그래서 이 언더독 마인드가 저를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 놓을 거냐 이건데, 놓는데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진짜 모르겠어요. 언제 현실을 알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재명 지사가 한 얘기가 맞는 것 같네요.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으면 그냥 아무거나 해라, 올리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일단 그 뒤에 고민했다는 것 자체가 둘 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택지니까 일단 결정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한 가지를 선택했으면 거기서부터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 같고, 이게 마인드 자체가 좋잖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두 개 중에 하나 결정할 건데 결정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이성적으로 맞는 얘기고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결정하기로 했고 제 모든 거 마칠 겁니다. 마칠 수 있다면. 결정은 문제에서는 어차피 결정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걸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결정론은 이렇게 하는 건 이성적이지 않은 것 같고, 어쨌거나 일단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마무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과학학원, 어제죠. 어제 과학학원에 갔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DP 보면 알겠지만 미친놈들이 많다, 군대에는. 선생님께서 했던 얘기인데, 그 사람 저는 마인드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물질쌤은 저렇게 좀 판단하는 것도 나중에 한번 영상을 올릴게요, 남에 대해서
어쨌거나 그 사람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자기가 그 군대 생활하면서 어떤 미친놈을 많이 만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여름에는 음식물 쓰레기 주변에 딱 이렇게 대자로 누우라고 시키는 거예요. 애들 다 데리고 열차를 시키는 거죠. 근데 그러면 거기 음식물 쓰레기 주변에 냄새가 나지만은 이건 뻥인 것 같고요. 음식물 쓰레기 주변에 개미가 많기 때문에 개미가 아니죠. 모기가 많기 때문에 다 누워버리면은 완전 다 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의 한 많을 때는 팔에 한 60방 물린 적도 있다잖아요. 그럼 진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생리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일단 가렵다는 것도 일단 문제지만은 그 자체가 정말 물린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고통일 거고, 그리고 진짜 문제는 겨울인 진짜 문제라고는 안 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겨울인데 겨울에 그 눈 드는 얘기는 아니죠. 생각해보니까 영하 30도 되는데 거기서도 얘기를 했죠. 온도계가 안 보인다. 수능이 없다. 30도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누우라고 시킨대요. 대자로 똑같이. 그리고 거기서 물을 뿌린대요. 그럼 물이 오면서 오는 게 보인대요. 이제 그런 게 있으면서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던데요. 타령을 해야겠다. 진지하게 생각을 했던데요. 근데 거기가 전방이다 보니까 이 뒤로는 못 간대요. 뒤로는 무슨 표현을 했냐면은 저 거기서 펀치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뒤로 어떻게 타령을 해야 되냐면 뒤 부대를 다 죽이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두 번째 가능성은 전방이니까 앞으로 가자. 그래서 북한으로 넘어가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진지하게 고민을 했대요. 근데 거기서 또 예를 들어줬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나가는 비율하고 타령을 하는 앞으로 북한에 나가는 비율하고 거기서 오는 비율하고 몇 대 몇이었냐면 3대 1이었대요. 근데 뭐 사실 표본이 작아서 뭐 이상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 3명이 나갔고 1명이 들어왔대요. 북한에서 부조리 때문에. 근데 거기서 선전을 한대요. 앞에서 북한에 오면 좋습니다. 평양으로 오세요. 뭐 그런 선전을 하는데 그게 그거에 속아서 간 게 아니라 여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군대 내가 부조리가 너무 심하니까 간 거래요. 당연히 속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기에. 우린 민주주의 국가인데. 근데 그런데도 3대1 비율로 왔다는 걸 생각하면은 진짜 미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런 진작에 생각을 했는데 자기 선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얘기를 거기서 했대요. 근데 피할 수 없잖아요. 그래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어차피 생각해보니까 피할 수 없다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그냥 웃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 얘기냐면은 약간 그때도 사실 그 전에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의 소공연한 영화를 보면서 도피성으로 본 건데 거기서 국어학원 갔었다는 뻥을 치고 과학학원 한 6시 등원인데 6시 50분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완전 집중도도 하락이고 나 병신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차차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허무주의에 점철된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허무주의에 사로잡힐 이성적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문장을 생각하진 않았지만 올드보이에 나오는 명대사가 있죠. 웃어라.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만 울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감정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쳐웃자. 그리고 좀 마스크를 쓰고 좀 장소인데 웃어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미친놈같이 혼자 웃으면서 문제를 풀거든요. 웃는다는 게 그냥 표정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일을 짓는 거죠. 김치를. 그래서 그런 마인드가 있는데 그 얘기의 어떤 건데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뺨을 맞으면은 이거에서 감정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감정 문제라는 거죠. 어떤 물리적 상태가 아니라. 화학 전공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건가? 물리 선생님 다른 생각을 하시고 계실까요? 어떻게 모르겠고 어쨌거나 이 물리적 현상이랑 자기 감정이랑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뺨을 맞았을 때 오른뺨을 내밀지 아니면 그냥 내가 오른뺨을 쳐버릴지 그거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웃으면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도 이거잖아요. 실패가 반복돼서 벽이 있다. 그래서 깨야 된다 이건데 사실 이건 다 제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냥 실행을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이 마인드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웃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웃으면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 철학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네, 특히 그 얘기랑 약간 맞는 것 같죠. 왜냐면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할 수 없다. 너무 이렇게 논의를 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된 거지 하다 보면 답이 없다. 그냥 하면 된다. 그냥 웃으면서 그냥 수학을 하면 된다. 이 느낌으로 가는 게 제 철학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내가 다음에 영상을 찍을지 모르겠는데 뭐 재밌네요. 이렇게 하니까 한 2시간 후딱 간 것 같아요. 2시간 반이 지났죠. 어쨌거나 재밌네요. 네,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은 아마 보고 계시겠죠. 근데 보는 사람이 있을지는 좀 의문이에요. 이건 아마 더 놓고 볼 거거든요. 한 1시간 10분 이 느낌이었을 텐데. 야, 밝아졌죠 밖에? 한번 볼까요? 아, 그리고 이것도 한번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제가 표로 붙이고 있습니다. 정치나 하다 보니까 여기 뭐 센 있고 얘네들 있고 이제 친구들. 여드름도 굉장히 심해진 것 같네요. 9개월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또 안 가려는 것도 또 선생님 그 느낌도 있고, 선생님 콤플렉스라고 하죠. 착한 어리 콤플렉스라고 하는구나.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뭐 있습니다. 이상이었고요. 여러분 만약에 보고 계신다면은 이런 마인드 좋으니까, 좋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하시고, 아니면 하지 마시고